이탈리아 로마 한복판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벌레 통조림? 이게 진짜 벌레 맞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난리라는데요.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번데기가 이탈리아에서 건강식품, 미식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된 번데기 열풍,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전 스토리까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음식이 어떻게 두 문화를 연결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로마 시내 중심부에 있는 테르미니 역 앞 광장. 여기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푸드마켓이 매주 열리곤 합니다. 이날도 이탈리아 전통 브루스케타, 타이의 팟타이, 일본의 스시 부스들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난히 길게 줄 선 부스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긴 줄을 보며 입을 떡 벌렸죠. 저기서 도대체 뭘 팔길래 저렇게 줄을 서는 거지? 궁금한 마음에 줄 앞쪽으로 다가가 본 사람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번데기 통조림이라고 쓰인 제품이 가판대 위에 빼곡히 쌓여 있었던 거죠. 설마 저게 줄 서서 먹을 만큼 대단한 음식이라는 거야?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되묻고 또 누군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카메라를 켭니다. 번데기? 벌레 아닌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벌레가 아니야. 이건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가진 고급 요리 재료라고. 특히 건강에도 좋고 감칠맛이 대단하다고 하잖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트러플보다 감칠맛이 깊대. 파스타에도 넣어 먹는단다. 벌레라는 편견은 사라진 지 오래. 이제 번데기는 로마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건 불과 몇 주 전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등장한 이는 유명한 이탈리아 셰프 안드레아 베르나르디.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탐방하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번에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 그가 서울 명동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길거리 음식들에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길거리 음식들이군요. 참 다양하네. 오뎅, 떡볶이, 그리고 저건 뭐지?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소치였습니다. 그 안엔 물속에서 헤엄치는 갈색 번데기들. 그는 다가가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잠깐, 벌레 같은데? 그때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안드레아는 카메라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중얼거렸죠. 벌레라고? 이걸 먹는다고? 난감하네. 하지만 그는 도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미식가로서 새로운 경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자부심이 그를 이끌었죠. 용기를 내어 작은 종이컵에 담긴 번데기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을 뗐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거 의외인데? 고소한 데다가 무슨 육즙이 이렇게 풍부하지? 안드레아는 연거푸 몇 개를 더 집어먹으며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맛이야. 이건 단순한 벌레가 아니라 감칠맛 폭탄이야. 약간 고급 트러플을 먹는 느낌도 나는데. 그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놀랍군요. 이제 번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3주 만에 조회수 600만 회.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번데기 먹방 챌린지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탈리아 전역에서 번데기 열풍이 시작된 거였죠. 로마 시내 한인마트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번데기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마다 번데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고급 레스토랑 모임에서 미쉐린 스타 셰프들이 모인 자리. 이 자리에서는 최근 SNS를 달군 번데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번데기라니 벌레를 먹는다는 건 미친 짓이야. 우리의 전통을 모욕하는 거라고. 파스타 명장으로 알려진 셰프 파올로가 격렬히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최신 미식 트렌드에 민감한 셰프 알레산드로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맛에 감탄하고 있잖아.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니 그냥 무시할 순 없지. 그의 말에 또 다른 셰프가 맞장구를 칩니다. 게다가 고소한 감칠맛과 고단백, 저지방이라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대. 우리도 한 번쯤 실험해볼 가치는 있어. 셰프들 사이에서는
전통과 혁신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끝이 났지만 번데기는 조금씩 더 많은 셰프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죠. 번데기를 둘러싼 논란은 길거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밀라노의 한 시장, 번데기 통조림을 판매하는 가판대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진짜 맛있대. 고소하고 감칠맛도 엄청나다고 하더라.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하지만 친구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벌레잖아.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난 못 먹어. 징그럽다고. 이렇게 전통주의자와 새로운 미식을 탐험하려는 젊은 층 사이에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번데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중엔 유명 건강 유튜버 지오반니 리카르디도 있었어요. 그는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처음엔 벌레라는 사실 때문에 꺼려졌어. 그런데 이게 고단백질 간식이라는 걸 알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맛은 의외로 트러플 같은 깊은 풍미가 느껴져. 그의 영상이 퍼지자 헬스족 사이에서도 번데기가 단백질 폭탄 간식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번데기의 인기는 이제 단순한 통조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번데기를 다양하게 요리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인기를 끈 건 버터의 구운 번데기였습니다. 고소한 버터향과 번데기의 육즙이 어우러져 트러플 못지않은 풍미를 내는 이 요리는 많은 사람들이 브루스케타나 파스타와 함께 즐겼죠. 한 인스타그램 유저는 이렇게 리뷰를 남겼습니다. 번데기를 올린 브루스케타. 이건 진짜 혁신이야.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져.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 틱톡에서는 번데기 파스타 레시피 챌린지가 트렌드가 되면서 수천 개의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에 번데기를 볶아 파스타 면과 함께 버무리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번데기 파스타. 솔직히 처음엔 이상했지만 맛은 정말 대박이야.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에 번데기를 더하다니. 놀라운 조합. 또한 번데기를 활용한 리소토, 와인 안주로 즐기는 구이 요리 등도 빠르게 확산되었죠. 로마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셰프들 간의 토론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즘 미식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번데기 요리였습니다. 홀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담을 주최한 셰프 알레산드로는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를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데기는 한국의 전통 간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슈퍼푸드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번데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신경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비타민 B1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파스타 명장 파울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잠깐만, 비타민과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벌레를 먹으라고? 우린 수천 년 동안 트러플과 같은 최고급 재료로 요리를 발전시켜 왔어. 이런 요리 트렌드는 미식 문화를 모욕하는 거야. 알레산드로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편견일 뿐이에요. 파울로. 실제로 번데기는 철분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마른 당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간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효능이 입증되기도 했고요. 홀 안에 있던 다른 셰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던 젊은 셰프들은 알레산드로의 의견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지만 알레산드로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로마 중심가의 노천 시장, 번데기 통조림을 판매하는 한인 가판대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 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벌레를 팔고 있어? 여긴 로마야. 우리가 이런 걸 먹는 나라로 보이냐고.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벌레를 먹는다고? 아무리 요즘 트렌드라고 해도 이건 좀. 그러나 그때 줄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차분하게 나서서 말했다. 벌레라뇨? 이건 번데기라고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벌레가?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신경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12,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보충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저도 헬스장 친구들이 추천해서 먹어보러 왔어요. 그녀의 말에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특히 젊은 헬스족 커플이 통조림을 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트러플 못지않게 풍미가 깊대. 저녁에 번데기 파스타 만들어 보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웃음소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번데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재료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저녁 로마 외곽의 작은 한 식당.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로 유명한 이곳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오늘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식당 주인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벌레를 먹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의 발언에 식당 안의 손님들이 놀라며 그의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번데기는 벌레가 아니라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간식이에요. 고단백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특히 신경 기능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난 절대 그런 걸 먹지 않아. 벌레라는 생각만으로도 역겨워. 주인은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길거리 노점에서 따뜻한 번데기, 국물을 나눠 먹으며 추억을 쌓곤 합니다. 그런 문화와 정서가 담긴 음식이에요. 한 번이라도 편견 없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인의 진심 어린 말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다른 손님이 주인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에요. 번데기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주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건강 푸드 박람회. 전 세계의 건강식품과 새로운 요리법이 소개되는 자리였죠. 이날 행사에 초청된 사람 중엔 한국 음식 전문가이자 유명 유튜버 이수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에서 번데기를 소개하며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연대 위에는 버터에 살짝 구운 번데기와 올리브 오일에 볶아낸 번데기 파스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번데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음식 안에 건강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번데기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 회복에 좋고요.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의 신경기능과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좋아요. 한국에서는 이 음식이 가족 간의 추억을 담고 있는 소박한 길거리 간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건강식으로도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비타민 B12라니. 요즘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서 고민이었는데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니 한번 먹어볼 만한데?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한번 직접 드셔보세요. 맛과 영양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몇몇 관객들이 조심스럽게 포크로 번데기를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사람들도 이내 표정이 밝아졌죠. 이거 정말 고소하네요. 감칠맛이 대단해요. 전혀 벌레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오히려 트러플을 먹는 것처럼 깊은 풍미가 느껴져요. 번데기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관객들이 점점 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쉐린 스타 셰프 알레산드로 만치니는 번데기를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정식 메뉴로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번데기를 활용해 리소토 알번데기라는 특별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요리는 버터와 트러플 오일에 번데기를 구워 감칠맛을 최대한 끌어낸 뒤 크림 리소토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레스토랑 개장 첫날 초대된 고객들이 번데기 리소토를 맛본 후 입을 모아 감탄했습니다. 이게 벌레로 만든 요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럽네. 번데기의 감칠맛과 트러플 향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이후 알레산드로의 레스토랑은 번데기 요리를 찾는 사람들로 연일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리를 직접 맛본 유명 음식 평론가 안토니오 스칼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번데기는 단순히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담겨 있으며 이탈리아 요리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번데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밀라노의 여러 한식당에서는 번데기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번데기 파스타, 번데기 구이, 번데기 브루스케타 등 다양한 메뉴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번데기를 활용한 요리들이 건강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헬스족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운동 후 번데기를 간식으로 먹는 틱톡 영상들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은 이제 번데기를 미식과 건강의 조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에 얽힌 편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유저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번데기를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음식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음식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생각하게 되네요. 로마 외곽의 한 작은 한식당. 이곳에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한국 요리 체험 클래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들과 한국 교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한식을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였죠. 오늘의 메뉴는 번데기 구이와 번데기 리소토. 처음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선 이탈리아 가족과 한국인 셰프가 번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번데기는 한국에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데운 국물과 함께 많이 먹어요. 종이컵에 담아 길거리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 모습이 아주 흔하죠. 셰프의 말에 10살 난 소년 리카르도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먹으면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하나요? 셰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일상 이야기를 나눠요. 가족 이야기나 친구들끼리의 고민 같은 것들이요. 번데기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순간을 함께하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 말을 들은 리카르도의 아버지 카를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게 참 아름답네요. 우리도 오늘 이 번데기를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카를로 가족은 종종 한식당을 방문해 번데기를 즐기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번데기는 이제 단순히 건강식이나 미식 재료를 넘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문화적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는 한국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번데기와 떡볶이, 오뎅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소개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죠. 페스티벌 현장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역시 번데기 요리 부스였습니다. 부스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스태프들은 바쁘게 번데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줄 앞에 다다른 한 노부인은 스태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가 번데기를 꼭 먹어보라고 해서 왔어요. 이걸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추억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녀는 번데기를 한 입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깊은 맛이 있네요. 이제야 왜 손자가 이걸 자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행사 마무리 시간, 페스티벌 주최 측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데기는 오늘날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다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 나갈 것입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번데기는 문화와 소통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저녁이 되어 거리는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한 작은 한식당 앞. 가족과 친구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식당에서 포장해온 번데기 요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이제 번데기는 우리 가족의 소울푸드가 됐어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있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번데기는 더 이상 단순한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죠. 한편 서울의 한 길거리 노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번데기를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한 한국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 이탈리아 사람들도 번데기를 이렇게 좋아한대.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이젠 번데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거네. 이렇듯 작은 통조림 하나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었죠. 번데기는 단순한 한국 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엔 사람들의 추억과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번데기를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편견이 조금 남아있다면 그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식 세계에 도전해보세요. 그 한 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번데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미식 여행이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